안녕하세요. 코리안 위드 준입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죠. 배운다기보다는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두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동안 상당히 말을 빨리 했다는 점입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에겐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국어 소리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두 에피소드는 터키 여행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이스탄불에서의 하룻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결국 저는 3월 초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친구의 결혼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베를린에서 멀어져서 다시 한국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 팟캐스트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한국의 대전이란 도시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대전은 한국의 중간 정도 크기의 광역 도시죠. 광역 도시라고 하면은 인구가 100만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국가에서 150만 정도의 도시는 찾기가 힘든데요. 수도나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니고서야 150만 명 정도의 도시에서 사는 경험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중간 정도의 도시였고 한국에서도 중간 정도 크기의 도시였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처럼 느껴지곤 했었죠. 또 이 도시 안에 제 친인척들이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제가 했고 친인척들을 자주 만났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라고 하죠.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맡겨져서 이제 자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도 이제 외갓집이라고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자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연로하신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외 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따금씩 슬퍼지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에 자주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이제 현지에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최대한 자주 한국에 가서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친인척들의 얼굴을 자주 뵙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제 봄이 오는 3월부터 이제 4월 초까지 있다 오는 과정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뵙고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벚꽃 구경도 그나마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상당히 연로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연세는 이제 94세가 되셨는데요.
굉장히 94세라고 하면 숫자로 이제 와 진짜 나이가 많으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중년이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한 세기를 산 분들이 되셨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기를 경험한 어른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볼 때 근현대사의 역사책을 본다고 했을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 조부모님들은 이 모든 역사적 경험들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이제 상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돌아오기 전에 조부모님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전 인근에 대청호라는 인공 호수가 있는데요. 여름에 대전과 같은 도시는 비가 한 번에 몰려서 오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놓고 수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댐을 만들었고 인공 호수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근처의 카페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인터뷰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 또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의 역사, 저 개인의 생애가 다시 시작된 것이고 제 생은 다시 또 이어져 나갈 텐데 만약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다고 했을 때 제 조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인척들 중에서는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 또래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사촌 동생들 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다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하고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원용입니다. 경상북도 상주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경상북도라고 하면은 경주와 상주 란 도시를 뜻하죠. 그래서 경상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주, 상주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태어나 1933년 2월 19일에 태어났고요. 상주시 외남면 구서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면과 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겠죠. 저는 이제 한 번도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고 외남면 구서리는 또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나마 생각하건데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호적 이제 주민등록이라고 하죠. 등록을 1년 정도 늦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호적상에는 1934년 4월 2일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1933년 2월 19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일찍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호적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한 살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호적에 등록했다고 하네요. 박원용 씨,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4남매 중 셋째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큰형은 1925년생이었고 둘째 형은 1929년생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요. 두 형 모두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에 발발해서 1953년까지 이어졌던 한국 전쟁, 남과 북의 이제 이데올로기적 갈등 때문에 발발했던 한국 전쟁에 이제 할아버지의 형님 두 분이
참전을 하셨었고, 할아버지는 이제 아까 외남면 구서리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외남 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상주 농잠학교, 농잠학교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농사와 양잠을 함께 가르치던 학교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 나이로는 만 18살이었고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통에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실 자체가 군인들이 이제 있는 숙소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운동장에 방석을 하나 깔고 수업을 이제 운동장에서 진행했다고 하네요. 전쟁 속에서도 학교는 완전하게 멈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열정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부모님들의 열정은 그때도 전쟁 통해서도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3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당시에는 이제 대학 가는 것 자체가 심지어 고등학교 가는 거 진학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남매가 있다 보니까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대학을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보내기도 굉장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대신에 할아버지는 대전에 있는 사범학교 선생님이 되는 학교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대 교대라고 하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학교를 교대라고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범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사범연수과를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사범연수과에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하네요. 당시를 회고하면서 할아버지는 만일 우리 집이 잘 살았다면 대학을 갔겠지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붓글씨도 잘 쓰시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당연히 대학에 갔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도 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대전으로 와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정도 연수를 마친 후에 처음으로 발령받았던 초등학교는 충청남도에 있는 청량군 미당학교라고 합니다. 이름이 미당 학교네요. 마치 서당 같은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인생이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의 이사장이자 이제 거기서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동료 교사였죠. 그 동료 교사의 남성 동료 교사의 동생분이 바로 저희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신영저라는 이름이었고요. 신영저라는 분이었는데 1935년 9월 23일 충청남도 청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원용 할아버지보다 2살 정도가 어린 분이셨죠. 할머니의 집안은 이제 자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8남매 중 넷째 딸이었습니다. 남자 셋, 여자 5. 상당히 이제 8명의 자녀를 길러야 하는 한 가정은 얼마나 바쁠까요? 8명을 매 끼니 먹여야 하는 것만으로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할머니네 집안 자체는 청량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에 따르면요. 저는 물론 외할머니의 집안 자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집안 아버지는 이제 면의회 의장을 했었고 학교에서도 뭐 육성회장 같은 걸 하셨다고 하네요. 육성회장이라고 하면은 뭐 그 학교의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억하기에 청량에 있는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집도 크고 아마 청량에 있는 집 중에서 거의 가장 컸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청남 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는 가지 못했고 그래서 여성들이 중학교까지 가는 일은 그렇게 농촌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죠. 마치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동료 직원이 자기 동생을 만나보러만 소개했다는 건 할아버지의 행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당학교로 발령받은 저희 할아버지는 이 집안 사람들의 소개로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당시에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23살 그리고 할머니는 21살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6년인가 7년 이렇게 흐릿흐릿한 기억 속에 그 당시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자체를 뭐 성대하게 하거나 할 수 있던 시절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치러졌고 당시에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어서 가족들끼리 이제 축하 파티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남겨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국의 남성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치러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결혼 후에 할아버지는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3년 정도 군대를 남성이 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대 후에 이제 청량에 있는 화성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 첫 아이인 박연희 씨가 태어났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결혼하고 2, 3년 후에야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됐고 그 뒤로도 이제 세 자녀를 더 갖게 돼서 총 4남매가 이제 저희 부모 세대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청량에서 지내다가 이제 공주로 발령을 받아 할아버지는 공주로 전근을 가게 됐고요. 당시에는 이제 국립고등학교 선생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 지역을 돌면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청량에서 5, 6년, 공주에서 8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구라는 곳에 또 전근을 가서 약 10년 정도를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또 이제 내 자녀가 있었는데 유치원 같은 게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한국의 60년대에는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이 없었고 국가 또한 이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까요?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웃긴 에피소드를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의 자녀 중 셋째가 이제 유일한 남자아이였는데 그게 저희 삼촌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하는 대회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동네에서 이제 같은 또래 아이 중에 누가 가장 덩치가 큰가 이런 걸 선발해서 상을 주는 그런 대회를 왜 하나 모르겠지만 그런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이 아직도 아마 어딘가에 할아버지 집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저울에 아이를 올려놓고 누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나 그런 굉장히 생각해보면 웃긴 대회 같은 게 열렸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삼촌이 그 대회에서 공주시에서 2등을 했다면서 아직도 굉장히 뿌듯한 기억으로 남겨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당시에 선생이셨고 또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도시로 이동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유구 공주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였는데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이름이 문화동인데요. 대전시 문화동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문화동에서 자라게 되는데 문화, 컬처죠. 영어로 번역하면 문화동에 이사 가서 아이를 교육시키겠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문화동이 뭐 특별히 문화가 더 특이하게 깊다거나 문화가 더 유별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은 문화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값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았던 그 집, 단독주택이었죠. 그 당시에 돈으로 35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당시에 기억하셨던 게 300만 원을 모아두었는데 50만 원이 부족해서 농협에서 돈을 빌려서 그 집을 사셨다고 하네요. 그 집에서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들이 자랐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족은 20년을 넘게 살았고요. 할아버지는 마당에 감나무, 석류나무, 모과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고 정원을 가꾸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할아버지와 여러 가지 남겼던 기억들은 모두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 집에 가보곤 하는데요. 네, 제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할아버지의 추억, 할아버지의 중년의 기억들이 남아 있는 곳이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그곳이 그곳이 거기에 있던 단독주택들이 모두 밀리고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짓고 있는데요. 거의 다 이번에 갔을 땐 거의 다 아파트들의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씁쓸한 마음이 남겨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이틀 전인가요?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93세나 되셨고 한 15년 전쯤에는 이제 폐암도 걸리셔서 수술까지 하셨던 터라 숨 쉬는 게 잘 안 쉬어진다면서 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독일 시간으로는 아침 8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러 출근 중이었는데요. 전화 건너편에서 할머니가 누워서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잘 독일에 갔냐? 할머니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무섭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 할머니가 아플 때 제가 거기에 옆에서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속에서 굉장히 큰 슬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출근하는 버스에서 혼자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다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할머니가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조금 나아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네, 저에게 기둥 같은 분들이죠. 누구를 친인척 중에 가장 가까운 분들을 잃는 경험 자체를 아직 제가 못 해봐서 이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 살아 계시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똘똘 뭉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생애사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시대적인 경험을 했는지 한번 잘 앉아서 인터뷰를 해보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야기는 어떨지 네, 한번 여러분들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